스마트폰의 적절한 활용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줍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당신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내 손 안의 스마트폰 사진 작가처럼 사진 찍기 세 번째 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처럼 카메라의 샷과 앵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을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여러 장 보면서 내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또 어떤 장소에서 찍을 땐 전신을 다 나오게 찍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아이의 행복한 표정을 사진에 남기고 싶을 땐 전신이 나오는 게 좋은지 얼굴만 나오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 기회에 사진이 조금 더 친근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샷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앵글의 종류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카메라 샷의 종류인데요. 여러분들은 카메라 샷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한 컷 한 컷 찍는 그 샷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사진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많은 직사각형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어디까지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샷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샷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샷은요, 풀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샷이 되겠습니다. 전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풀샷이라고 하고요. 자, 풀샷은 우리 전신을 다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풀샷인데요. 모델이 계단 위에 서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카메라에 다 담겼습니다. 또 해변을 걷는 이 친구도 풀샷으로 잡혔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였고 해가 역광이어서 그림자만 보여지는 실루엣만 보여지는 멋진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풀샷 어떤 건지 이제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로 설명드릴 샷은요, 리샷이라고 합니다. 무릎 언저리에서 끊어지는 카메라 앵글이 되겠습니다. 자, 무릎에서 끊어지거나 발목에서 끊어지거나 손목이나 이런 마디에서 딱 잘라서 끊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의 위가 됐든 무릎 그 아래가 됐든 그 언저리 정도에서 잘려지면 우리는 보통 리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풀샷은 프레임 전체를 채우는 경우가 되겠고요. 전신을 보여주고 캐릭터에 초점을 맞춰주고 또 전신이 나오다 보니 뒤쪽에 있는 일부의 풍경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샷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간이나 미들 정도에서 잘리게 되면요. 조금 더 가깝게 샷을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할 텐데요. 때로는 카우보이 샷이라고 해서 무릎 위쪽에 있을 때와 무릎 아래쪽에 있는 니샷이 같이 묶이기도 합니다. 이 카우보이 샷은요,
허벅지의 중간 정도에서 끝나는 샷을 이야기합니다. 서양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카우보이가 총을 허리춤에서 꺼내는 것을 보여주려면 무릎 위쪽에서부터 샷이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서서히 총을 꺼내는 장면으로 보여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카우보이 샷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 같아요. 카우보이 샷 혹은 아메리칸 샷이라고도 불립니다. 허벅지 중간 정도에서부터 그 상체가 나오는 그런 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이시기에 카우보이 샷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디엄 샷. 카우보이 샷과 조금 혼용돼서 쓰이곤 합니다. 허리 아래쪽에서 끝나는 거고요. 우리는 딱 잘라서 허리 혹은 무릎 이렇게 그 마디를 딱 잘라서 자른다기보다는 그 언저리쯤에서 자연스럽게 자를 수 있도록 하는데요. 미디엄 샷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캐릭터에게 초점을 주기 위해서 혹은 캐릭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남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준의 샷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웨스트, 바스트. 허리 위에서 자르면 웨스트, 가슴 위에서 자르면 바스트. 자, 그리고 얼굴을 자르면 클로즈업 샷이고요. 더 가까이 자르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웨스트나 바스트를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요. 허리 위쪽에서 잘려진 모습이죠. 자, 이걸 웨스트 샷이라고 불리울 수 있겠습니다. 자, 바스트 샷은 그것보다 조금 더 위에 가슴 위쪽에서 잘려진 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로즈업 샷은 이렇게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특정 부위를 끌어당겨서 자세히 보여주는 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해서 눈이면 눈, 코나 입이면 코나 입을 클로즈업해서 잡습니다. 그러면 얼굴에서 보여지는 감정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클로즈업 샷에서는 눈물이 떨어지는 눈의 모습이라든지 울먹이는 입술이나 훌쩍이는 코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 표현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클로즈업 샷을 잘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컷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어떤 주제로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계산해서 사진을 찍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제는 어떤 장면일까요?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 의무적으로 찍는 사진 말고요. 내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나의 행복한 시간을 남겨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는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요. 나의 기억을 오랫동안 남게 해주도록 하는 보조장치 같은 거죠. 여러분에게도 귀한 시간으로 사진을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메라 앵글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카메라 앵글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3가지만 먼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카메라 앵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앵글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앵글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앵글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이 앵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앵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저희는 보통 사람을 찍을 때 서서 그 사람의 모습을 찍어주죠. 대부분 그 사람이 서 있거나 앉아 있다면 요 정도 앵글에서 찍으면 아이 앵글이라고 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수리가 하늘 위를 날다가 내려다보면서 찍습니다. 자, 이거를 하이 앵글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네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앵글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이 앵글, 하이 앵글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어떠세요? 아이 앵글, 하이 앵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로우 앵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우 앵글은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는 앵글입니다. 로우 앵글로 보면 아래에서 위로 쳐다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장엄하고 굉장히 높은 혹은 멋진 그런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죠. 사람을 로우 앵글로 찍으면 어떨까요? 아래쪽 다리 부분에서는 가까이 보일 수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더 날씬해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찍을 때 조금 더 아래쪽에 카메라를 두고 찍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우 앵글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앵글들이 있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앵글이고요. 또 사람을 찍을 때 아래쪽에서 위를 놓고 찍으면 멀리 있는 부분은 어때요? 얼굴이 작아 보일 거고요.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커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진에 대한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사진을 예쁘게 찍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로우 앵글로 찍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경사 앵글입니다. 우리가 앞면, 윗면, 아랫면에서 바라보는 앵글들은 쉽게 찍지만 옆으로 살짝 꺾어서 비틀어서 찍는 사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찍은 사진은 일반적인 사진보다 훨씬 더 볼거리가 좀 풍부한 느낌을 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반듯반듯하게 보여지는 것들에 조금 식상해 있기 때문에 경사 앵글에 있는 다른 산물, 다른 피사체를 보면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선과 가로선과 세로선의 안내선을 잘 지켜서 찍으신다면 중간 단계의 사진은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진은 어떤 앵글일까요? 하이 앵글, 로우 앵글, 경사 앵글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앵글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진입니다.